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6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문 가격을 보기 전에 먼저 이쪽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페넨 여론조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지금 종전선언 관련한 여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면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지금 이거는 펜앤마이크 신문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국민들 77.1%가 북한 종전선언 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거다. 그래서 종전선언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64.1%는 종전선언 후에도 북한 도발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48.5%가 종전선언은 부적절하다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남북 간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었을 때 이 종전선언보다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꼽은 게 32.3%, 그다음에 무력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25.7%, 그다음에 종전선언이라는 거죠. 21%, 21.9%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이쪽 페렌마이크 쪽이 예,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 의뢰했다는데요. 예,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거죠. 네, 종전선언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종전선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 48.5%, 잘 모르겠다 8.5%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적절하다가 43%가 나왔다는 게 조금 색다르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여론조사니까요. 일단 믿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어떠냐 하는 거죠. 네, 문항은 이렇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계속할 거다라는 게 77.1%였다는 거예요. 중단할 거다 16.7%. 거의 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 항목입니다. 앞서 우리가 개략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죠? 만일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종전선언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 해도 북한의 도발은 있을 것이다. 64.1%라는 거예요. 없을 것이다. 28.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전선언이 된다면 유엔군과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상실되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가 60%, 철수할 것이다가 28.4%. 네, 종전선언 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 또 하는 여론조사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를 지금 이쪽 페넨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 방화 쪽에서 신문을 새롭게 이제 복원하게 되면 이런 쪽 기능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풀뿌리 민심, 풀뿌리 여론을 바닥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더 많이 보강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죠. 페넨 쪽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만 단 문제는 모집단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일정 정도 편향성을 가진 모집단 자체가 편향성을 가져버리면 이 조사의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추적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북한이다가 43.1%, 중국이다 24.7%. 북한과 중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국민의 85%는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그래도 우방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 77.2%가 미국이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몇몇 설문 항목의 요점만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라고, 선생님께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59.6%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가 25.4%, 신뢰하는 편이다가 8.7%. 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8.7%라는 것도 북한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를 비추었을 때 신뢰하는 편이다가 이만큼 나왔다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예. 예,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85%는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미국의 77.2%, 북한이 5.2%, 예, 중국이 3.4%. 중국은 여전히 인심을 못 얻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중국.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43.1%, 중국이 24.7%, 일본이 16%. 예, 가까이 있는, 예,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8%,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러시아고, 네, 이게 여론조사에 좀 상당히 눈여겨볼 기사로 보여집니다. 펜앤마이크가 이렇게 나름대로 색깔 있는 뉴스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방한신문도 이런 쪽은 잘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문과 쪽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여전히 진실 게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유동규 원주민들 전문 증거죠, 일종의.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행사장에 또 다른 거는 보게 되면 이재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형하고 하는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음주 이야기는 뭐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들의 명함이 깔리는 소식, 치료제 소식이죠.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신이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이만큼 18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제약 바이오주가.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은 참 후안무치하죠. 뻔뻔하죠. 예. 절대 이 배지를 내려놓지 않는. 예. 지금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쪽을 보게 되면, 윤미숙 의원입니까? 예, 예. 그 다음 곽상도, 그런 정도. 지금 이쪽 애들 같으면 절대 사퇴 안 하겠죠. 이 지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문제입니다. 이 윤명 이런 애들요. 이거는 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정도로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이건 뭐 법적인 조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재판 다 끝날 때 3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려면 이것도 뭐 최소한 1, 2년 질질 끌 건데,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죠? 이거 신박해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지금 세비를 계속 꼬박꼬박 타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한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딸린 보좌관, 비서관 등등등 이 떨거지들, 여기에 세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참 피가 끓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소속됐던 이 배지 달기 전에 단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소위 그 여성 단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성 운동이 통째로 욕먹는 거예요. 통째로 욕먹는 거예요. 여성부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짓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곱게 보겠어요, 여러분? 여성부는 재검토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그렇죠. 시대의 착오적인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여성부는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부조직법상에. 자, 이재명 이야기, 그다음 역시 대장동 이야기입니다. 중앙 쪽은 별 특별한 뉴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점점 갈수록 모바일 중앙은 눈여겨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동아 쪽을 보겠습니다. 동아는 지금 현재 국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회가 거의 뭐 피켓 시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먼저 질을 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예. 뭐 어떤 공간이든 카메라에 노출된 공간이 있으면 피켓팅을 예사롭게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하니까 이걸 계속 딴지 걸면서 지금 상임위가 공전하는 그런 문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거 하는 거는 무조건 괜찮은 거야. 지네들이 하는 거는 괜찮고 상대 쪽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희한한 잣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한번 볼까요? 문화 쪽을 한번 볼까요? 습관입니다. 그죠? 특별한 내용이 없죠. 역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을 정조준한 진실게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의 정찬민, 이런 조치는 굉장히 빨라요. 그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면 또 조사 또는 수사 그러면서 질질질 시간을 끌고 있겠죠. 대장동 게이트만 하더라도 경찰 내사를 한 지 5개월 동안 그냥 계속해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국방위 국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피켓 시위 대치하는 거예요. 일단 이 상임위 자체가 일단 안 돼요. 아마 얘네들이 했으면 별 소란을 다 피웠을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일단 막 그런 뉴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계일보 쪽 한번 볼까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장비 자체 이전이 안 되는데 이전에도 한 2차례 실패를 했잖아요. 시도를 했다가 이 기상청에 있는 소위 전산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들 이게 이전이 어렵다라는 거가 일단 현재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될까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나 들여서 지금 청사를 지어서 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쪽 보게 되면 유동규 이야기죠. 이렇게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경찰의 뭐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제대로 밝혀내기는 할까요?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봤을 때는 이네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언론을 또 가지고 놀고 수사기관 또 가지고 노는 듯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말을 바꾸잖아요. 말을 바꾸고 뻔한 사실을 두고 잡아떼고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을 좀 이렇게 가지고 노는 듯한 그야말로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검찰, 검경 수사기관 또한 그다음에 언론 또한 가지고 노는 아주 노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 의문이 있죠. 특검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한국일보 쪽 한번 볼까요? 한국일보 쪽도 역시 진실게임 이야기입니다. 진실게임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반면에 용인시장을 지냈던 정찬민이는 뇌물죄로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비하면 이재명 지금 현재 대장동 게이트 뿐만이 아니죠. 지금 또 다른 게 또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현동 이런 게 터지고 있잖아요. 위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고양 풍동지구 뭐 등등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구속 조치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대명천지에 버젓이 지금 잡아떼고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그죠? 갈수록 입이 독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뭘 배울지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떼고 뺀질거리는 이런 문화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양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불량 세력들을 하루빨리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빨리 청소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좀 볼까요? 연합뉴스 쪽, 통신사 쪽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뭐 코로나 관련 이걸 자꾸 헤드로 뽑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3천 붕괴된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예. 노벨상의 시즌 이야기입니다. 예. 예, 노벨 물리학상 이 수학적 예측 관련이라고 하는데 조금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어제 우리가 살폈던 통증 관련, 감각 수용체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뉴스 나왔을 때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백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아마도 mRNA 백신 관련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지 않을까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작 노벨 상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노벨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과학 원리가 확정이 되어 인류에게 명확한 기여를 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데 mRNA 백신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 말은 이게 아직 과학적 원리도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맞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니 뭐니 하면서, 그죠? 또 기저질환이나 기타 등등 요인에 의해서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적으로 맞을 수 없는 사람이 많죠. 그 반면에 또 맞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겠다는 사람도. 이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신문들은 거의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엇비슷할 겁니다. 지금 피켓팅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소위 중간지대로 애매모호한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런 불분명한 기사. 저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이게 오늘 주요 신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쪽으로 한번 볼까요? 유튜브 쪽. 예. 자, 일단 권순할 TV, 죄송합니다. 권순일은 대법관, 문제 대법관이죠. 예. 권순일 대법관, 반드시 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아, 정말 그 발표된 바와 같은 그런 어떤 드러난 바와 같은 그런 정도 도움 받았는지 다른 부분도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지금 전원책 TV 쪽에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를 보면 헤드는 이렇게 뽑아 있습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해서 퇴직금 50억 이야기 등등 이 현수막을 피켓팅을 서로 배경으로 깔고 복마전에 숨은 막이 누군가 뒤에 숨어 있는 실세 그놈이 진짜 주범이다. 뭐 이런 연속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원책 방송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형태죠. 진짜 악당은 배후의 권력이다. 부패 지옥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지금 아수라를 보고 있다. 예. 복마전에 숨은 마귀는 누구인가? 지금 최근 4일, 3, 4일간 예, 예, 타이틀들입니다. 그 다음 권순활 주필의 쪽에 하태경이가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그러니까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경선 토론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친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 친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한 그 말을 안 지킨다는 거죠. 회피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의 일종의 논설이죠. 논설형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 쪽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예, 백현동 게이트 대장동 이스항이다. 대장동을 능가하는 아수라판이다. 벌써 3천억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이준석 오늘 또 싸가지 없는 입만 띄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오늘 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했죠. 이재명 나는 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또 했습니까? 참 말을 해도 아주 더럽게 하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몇 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나요? 여러분 아시죠? 박근혜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사과하고 나니까 어? 계속해서 비리가 터져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왜 박근혜를 자꾸 끌고 들어나? 이 친구 말을 해도 정말 싸가지 없이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야당을 지금 야당의 얼굴이라고 해요.
이게 야당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역시 가로세로 연구소 쪽 목구멍으로 갈비가 넘어가더냐 심지어는 뭐 마사지 클럽도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예,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영학이를 불렀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아마도 지금 이 성창경 위원은 전에 KBS 논설위원이었나 했죠. 이 성창경 전 기자 위원이라 하겠습니다. 성창경 위원은 신문 기사를 재해석한다 그럴까요? 거기에 기사의 논평을 코멘트하는 형식의 그런 유튜브를 자주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주로 막 그렇게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정영하기를 불렀다는 이야기. 그래서 김만배가 곧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다. 다음은 이재명이 될 것인가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소요소의 기사를 코멘트하는 형식의 유튜브 평론, 논평을 내는 그런 어떤 영상들로 주로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유튜버들한테는 먹히죠. 유튜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먹힙니다. 짧게 예, 이렇게 썸네일을 뽑고 단타 위주로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예, 뭐 잠깐 보고 손 돌리고 또 새로운 헤드 올라오면 보고 하여튼 유튜브 전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언론 쪽에 방송 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자, 네, 황태순 평론가 쪽에 보입니다. 예, 문재인의 더블 플레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각자가 보는 화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AI 알고리즘이 다르게 적용되니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홈에서 뜨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죠. 구독하고 있는 여러 동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예. 예, 김범수 TV조선 쪽이죠. 골목상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안 하겠다. 글쎄요. 이게 쉽게 될까요? 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커온 짜잘짜잘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푼돈으로 커온 게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이 회사잖아요. 카카오. 이게 쉽게 될까요? 푼돈에 눈독을 들이고 소위 틈새라고 하는 거기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파고드는 그 기본 전략이 그래서 기본 습성이 쉽게 바뀔까요? 일단은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믿어보죠. 믿어보죠. 안 하면 참 좋은 일이죠. 예. 네, 드디어 국민의힘 당원들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이준석 류 체제라고 해도 좋고 그 주변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기존 세보수계라고 하는 이 부류들은 딴 살림을 차리든지 나가든지 정리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는 야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저쪽으로 짐 싸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지금 대전 충청 평당원들이 이제 성명서를 내고 반란을 시작하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역시 성창경 위원이 이런 감각이 있어요. 이제 방송 쪽에 주로 몸담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의 눈을 끌까를 뉴스 소비자를 잘 이렇게 간파하는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네, 뭐 안철수 늘 이러고 있습니다. 뭐, 네. 자,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소위 주요 언론들입니다. 어, 대한언론, 펜앤마이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기존 언론들 헤드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헤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들 이야기 몇몇 이야기를 추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 쪽에 김대중 칼럼 쪽에서 등장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니까 지켜보고 있겠죠.
참 이해가 안 되죠. 정권 말기에 이런 정권이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그다음에 외교장관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리고 북한을 끊임없이 무한 옹호하는 옹이 결사대가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의 김정은, 김여정의 옹이 결사대가 되어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문재인, 이 지금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대변되는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분단 국가의 특수사정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어떤 특수사정을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고려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계속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단호한 자세로 소위 옷깃을 여미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대선 추이를 지금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어느 놈이 주자가 되는지, 정권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뜬금없이 종전선언 반복하고 있는 문재인, 중국을 두둔하고 북한 옹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의용, 이렇게 이제 김대중 논설위원이 말을 서둘러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미국 사정 여러분 아시죠? 포드, 오커스 이런 이야기 최근에 나오잖아요. 미국, 호주, 일본 이런 게 소위 반중 블록을 미국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한국도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데, 한국이 최고 지금 엇박자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정용이 한 말이죠. 이거는 냉전 시대적 사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맛을 봐라, 중국 놈들한테 아부를 하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 드루 톰슨이라는 친구가 뉴욕 타임스 쪽 인터뷰 기사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중동전은 마감이 되었다. 끝났다. 중동전은 끝났다. 다음 전쟁은 중국과 벌일 고성능, 고밀도 분쟁이다. 그 지역은 동북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 국방부 관리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이 군용기 무려 134대를 띄워가지고 대만 해협을 위협 비용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미국, 영국 항공모함 세대가 거기 집결하는 그런 초긴장 상태가 계속 연출되고 있었죠.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서는 성가시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꾸 거슬치죠, 어떤 의미에서.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대중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어떤 의미에서 흥망, 전망의 문제까지, 심지어는 예,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전망의 문제에 직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자꾸 어떤 의미에서 중심 없는, 대책 없는 외교 자꾸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오리알 될 수 있다는 거죠. 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인내의 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셈인데, 글쎄요, 지금 이게 위험하다라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자꾸 참고 그러려는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경고를 주는 선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돌아가는 오커스, 그죠? 미국, 영국, 호주, 소위 전선이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간단치가 않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뭐 외교도, 안보도, 지금 뭐 국방도 누더기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자, 여기 지금 남북 이벤트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했다는데 이거 뭐 쇼죠, 쇼.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끊었다가 닫았다, 뭐, 그렇죠? 전화 안 받으면 끝인데. 자, 여기에 지금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밝은 전도 앞길을 열어나가는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 이제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밝은 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중대 과제 우리가 다 밝은 전도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목을 메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소위 말해서 북풍쇼 잖아요. 중대 과제는 뭘까요? 북핵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내놓고 하는 이야기로. 대북 제재 풀어라. 한미 동맹 해체해라. 그리고 우리 북한의 핵을 인정해라는 건데 이거 지금 말이죠. 이거 안 들어주면 이벤트 없다. 이제 뭐 노골적으로 언론에서도 이벤트라 그러잖아요. 네, 이벤트 없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최근에 미사일 몇 발 쐈죠. 그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도발이라는 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발이라는 말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도발 말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재를 완화할 때다라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다 내놓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 도대체 이렇게 혼 빠진 짓, 뭘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 대단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다음 수순. 누가 봐도 뻔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코로나 전국의 시국에, 지금 뭐, 이태리 G20 정상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을 내건다는데 사실 그거 가서 뭐 할 게 뭐 있나요? 지금 푸대접 받고 있는데 저번처럼 뭐 또 사진 또 이렇게 조작해서 보여줄라나요? 뭐 있나요? 놀러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는 소리 하잖아요. 예. 뭐 할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이 판국의 다음 수순은 누가 봐도 각본인데 뭐 화상 정상회담. 예. 요새 화상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연결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뭐죠? 초청 URL만 그 상대방에게 올려버리면 안 그러면 오픈 소스에 올려버리면 누구나 다 동시에 화상 회의가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전이랑 하면 전화 한 통 하는 것보다가 더 간단한 건데 이런 쇼를 또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놀아나는 우리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깨들부터 해서 그 분위기를 하면서 언론들 막 대서특필하는 그 의용 언론들, 나발수들 막 불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아무래도 뜨겠죠.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부류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짜여진 각본대로 이벤트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이런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잡아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막 너무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예사인 듯이 그렇게 인식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세대들이 뭘 배울까요? 지금은 비판의식이 있어요.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느덧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오염시킨다고요, 사회 분위기. 참 문제예요. 이 못난 저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까지 다 우리 사회를 온통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불량 세력들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징될 거라고 봐요. 응징될 거라고 봐요. 아닌 말로 천벌을 받아도 받겠죠, 여러분. 자, 지금 뭐 대장동 관련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입에 올려봐야 그죠. 서로 뭐 말 바꾸고 잡아떼고 심지어는 지금 수사기관을 혼란스럽게 막 갖고 놀잖아요. 폰 버렸다 했다가 버린 거는 새 거다. 뭐 안 버렸다 했다가 친구한테 맡겨놨다 했다가 뭐 돈 받았다. 돈 이야기 한 적 없다. 만난 적 없다 했는데 녹취록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갖고 노는 거죠.
예, 언론을 갖고 놀고 수사기관을 갖고 놀고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운 뉴스가 막 쏟아지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긴장해서 관심을 갖다가 예, 나중에는 지쳐서 에이 모르겠다 뭐 또 그러는 거나 뭔 이야기야 뭐 대충 흘려듣는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를 노리면서 헤엄쳐서 빠져나가려는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어떤 흑막이 개입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마피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따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폰을 교체해버렸다는 거죠.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친족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지만 자기 범죄, 그렇잖아요. 내 범죄 증거를 없애는데 그거는 따로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다 증거를 없애게 지금 버려두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튄 나무기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다 튀겨 놔둔 거잖아요. 지금 오늘 MBC 노조 발칵 뒤집어졌죠. 이거 왜 사표 쓰고 미국으로 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지금 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을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원주민들조차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고 예, 검찰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유동규가 성남 시민의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예,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기재사실이에요, 검찰에. 검찰은 지금 오히려 유동규가 수천억 손해를 성남 시민들에게 끼쳤다고 하는데 이재명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요. 그죠? 검찰 수사는 받겠다 그러면서 특검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 만큼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이 검찰 수사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양식 있는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대개들은 지지하겠죠. 별의별 핵의 망치가 논리를 갖다 댑니다. 한전 직원 내고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 뭐 이런 식의 유동규하고 저희 화천대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 그룹들하고 지하고는 한전 직원하고 대통령 정도의 관계는 이런 정말 계획전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속된 말로 입을 확 찢어버려야 될 정도로 진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다 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참 우리 지금 언론들 그다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뭘 보고 이따구 언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건 뭐 심판 대상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자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또 지사 자리도 계속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백주대로를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되겠어요? 자, 그 반대 쪽에 그래도 이걸 견제해줘야 될 국민의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이준석이 제가 앞서 말 한마디를 해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래?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이야기를 왜 자꾸 들쳐? 어? 면회를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있어. 아니면 뭐 사면하라고 제대로 당당하게 당론으로 뭐 당 차원에서 안 그러면 대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 뭐 허수아비 대표든 뭐든. 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면서 꼭 이렇게 묘하게 연상시키는 그런 아주 더럽고 치졸한 사악한 그런 말버릇만 배워가지고 이거 정말 진짜 법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할 말 법 없으면 그냥 막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뭡니까? 갑자기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이 26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승민이 뭐라 그럽니까? 2030 당원들 도대체 국민의힘이 지금 2030 당원들한테 무슨 인심을 얻어서 그렇게 당원들이 입당할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역선택 사쿠라들이죠. 위장 침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여기에 허수아비를 세우기 위해서 위장 세력이 침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26만 당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위장 당원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당원을 모독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뭐야 홍부터 뭐야 홍부터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일정이 그렇게 경선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6, 7일, 10월 6일, 7일 2차 컷오프 소위 예비 경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죠? 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의 투표가 있습니다. 양일 간에 8일 날 2차 컷오프 발표가 있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하는 4명을 발표하는 이거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첨예 관심이 황교안 후보가 갈까? 분명히 지금 여론조사 70%를 쥐고 있는 선관위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이 불량 세력들, 국민의힘 쪽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불량 세력들, 예, 예. 이 불량 세력들의 모종의 탐합에 의해서 조작이 가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예. 이거 어쩌면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충북당 평당원부터 해서 책임당원들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선이 끝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 정계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저쪽 같으면 이재명 이 대장동 게이트의 향후 추이에 따라서는 이낙연 후보가 후보 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드랍되고 이낙연으로 완주한 게 지금 이낙연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대체될 수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당, 탈당 그러면서 안철수계와 제3지대의 연합전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국민의힘 쪽은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벌써부터 위장당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공정 경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정당 꼬라지가 헌법적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라는 이야기가 충북 충청평당원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예? 제1야당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고 여론조사기관까지 정책연구원까지 두고 있는 제1야당이 수권정당을 잡아오는 제1야당이 당내 경선 관리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할 그런 정도로 허약하냐. 그걸 다 중앙선관위에 다 맡겨놓고 있고 그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그 미심쩍은 기관에 당의 운명을 좌지할 그걸 다 맡겨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 탈당, 제3지대 구축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참 희한한 대선 전국이라 선거 전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쌍방간의 문제 투성이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변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는 거죠. 좀 하기 쉬운 말로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 지금 이제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선 이 정도 난리가 아닐 거예요. 저쪽은 지금 후보 간에 쥐어뜯기 하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자당 홍보이기도 하고 자기 당의 홍보이기도 하고 자기 당 후보의 홍보이기도 한데 지금 저쪽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권당? 응? 후보 토론회 방송에서 하게 된 방송 토론회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 토론회 하면 틀림없이 대장동 게이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뿐 득이 없다고 보고 엄청난 기회잖아요. 광고비 안 들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황금 시간대에 정책을 선전하고 자기 당 후보를 선전할 수 있고 그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걸 안 해요. 취소해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희한한 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선 레이스가 끝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진짜 시작은 경선 레이스가 끝난 뒤에 시작될 거라고 봐요.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네,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이 판구에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분위기가 겹쳐지면서 4.15 부정선거 관련이 핫 이슈로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내년 대선 전에 엄청난 핫 이슈로 부동산하고 부정 문제, 선거 부정 문제가 핫 이슈로 뜰 거라고 봐요. 이거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지켜보죠. 좀 더 지켜보죠. 예. 자, 그 다음에 전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려스러운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즉이는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우리 정부가 아쉬울 때만 미국 이야기하고 아쉬울 때만 억제력 이야기하는데 정말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통할까? 북한이 계속 핵무장, 핵전력 강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 한 수 내려 깔고
젖바둑 두듯이 마침 그렇게 북한을 갖고 대하면서 여유를 부렸는데 이제 여유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부릴 수 없어요.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 자체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등등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제 타격해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수작전도 공개해서 보여주잖아요. 훈련하고 있는 거. 예. 뭐 공공연한 비밀로 있는 거 하고 내놓고 하고 있다라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느낌도 다르고 실제도 다른 거예요. 네. 이 확장 억제력. 미국도 이제는 이게 언제까지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한국 정부는 이걸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 얼마 걸리나요? 얼마 걸리나요? 5분, 10분 상관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냥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이 문제가요. 자,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 이쪽에서 이야기를 한번 일단락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 이야기 쪽으로 조금 빠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사회가 소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 제가 정부기관들 예산 낭비 실태라든지 부조리 신문기사나 뉴스를 인용해서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게 행정기관 산하의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 쪽 이야기인데 예, 4년 동안에 딱 한 번 열렸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위원회가 딱 한 번 열렸대요. 4년 동안에. 핑계는 총리가 바빠서.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어서 네? 이런 지경이냐는 거죠. 지금 그 보훈처 관련해서 말씀도 많죠. 지금 보훈 대상자 선정 등등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광복회장 건도 계속 시끄러웠는데 요즘 좀 조용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끄러울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김원호. 예. 보훈 지원 정책요. 지원 정책을 의결할 최고 기구가 국가보훈위원회인데 총리실 산하,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인데 예. 이게 차일피일 하면서 4년 동안 딱 한 번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 지금 3년 동안에 이 국가보훈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 하면 기초연금 수급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위원회 구성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예. 총리가 위원장이고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급 관계부처 장관급 14명. 예. 그다음에 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19명, 33명이죠. 예.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 위원회가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금 위원들 각종 수당들 나가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 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꼴입니다. 예, 보훈 대상자 예우 문제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건들, 산적한 안건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 회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총리가 바쁘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이대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집값, 전세, 뭐 대출 이야기가 겹치면서 상당히 난처하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명 약칭 행복청이라고 하는데 행정중심,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참 이름도 깁니다. 그죠? 이걸 줄여서 행복청이라 한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소위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돼 있었잖아요. 한참 동안. 지금 좀 또 잠복되고 대장동 게이트 터지면서 또 잠깐 올라왔다가 잠복되고 자꾸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유령청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유령청사 특별공급 특공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 국감을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뭉개고 뭉개다가 이제 안 줄 수 없으니까 국정감사가 코앞에 와 있으니까 피감기관으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때까지 자료 안 주면 이제 난리 날 거니까 마지못해서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예. 예.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잡아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감 앞두고 지난 1일 날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유관부처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문을 이제 보낸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그런 상황인가 봐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 예, 공문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아니고 4개월간 자료 안 내고 그냥 버티다가 국감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지난 1일 날 10월 1일에 써야 비로소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 이렇게 해서 그걸 수신자로 해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 대장상에 세종시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제 공문을 보냈대요. 예, 아직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실내막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막을 보니까 5월 이후 이 특공 문제가 우리 사회에 뉴스가 된 지가 한 5월 되죠. 이슈가 된 지가. 지금까지 업무 요청을 관계부처에 한 적이 하나도 한 번도 없다. 계속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면피성이죠. 자료 요청을 했다. 한 공문을 보냈다. 근데 자료 못 받았다. 그래서 제출 안 했다. 결국 국감 때도 제출 안 할 공산이 커요. 네. 이게 일종의 허위보고라는 거죠. 국회에 대한 허위보고는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허위보고한 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관 이런 것도 이거 다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꼴이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에 지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 동아 쪽입니다. 동아 쪽. 예.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의 10명 중 5명. 음, 그, 그러니까 예, 학부모 10명이 있으면 그 5명, 10명 중에 5명은 자기 자녀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가 전체적으로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이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회 전체 분위기는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학력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라고 해요.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된 정찬민 의원실에서 한 그 조사를 하는데요. 47.5%가 우울감이나 불안 장애를 표출한 적이 있다라고 학부모가 대답했대요. 예. 교우 관계,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 제약 문제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현재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중증을 앓고 있죠, 지금. 예. 경제도 모든 게 인간관계도 다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경제 쪽으로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요. 동시다발 4대 복합위기라 그러죠. 소위 자칫 잘못하면 기업이 도미노 셧다운 될 수 있다. 다 직장 폐쇄, 문을 닫을 수 있다.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 직장이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물류 대란이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육상, 해상, 공중 다 지금 물류 대란이 엄청납니다. 저들 생산 체계 관련만 보더라도요.
일주일 걸리는 물류가 2주, 3주까지 요즘 한 3배 정도 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유지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여름이 지났잖아요. 한여름 지났는데도 여러분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냉동, 냉장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운임 보관료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글쎄요 대략적으로요 단순 상승률, 물가 상승률 대비 보게 되면 이전 운임료의 한 3배 정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저희들 그 트랙에 쓰는 그 물품이나 이런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다들 어려운데 예. 그런 속 내막을 또 잘 모르잖아요. 뭐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우리 다들 뭐 마스크 쓰고 정신 없는데 갑자기 뭐 물품비가 이만큼 올랐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예. 물류비가 인건비 물류비가 지금 인건비가 대략 한 40% 이상 올랐고요. 물류비는 이전에 한 2배에서 적게는 3배 정도까지 물류비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실어 나를 수단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2번 뜨던 비행기가 말이죠. 돌아가면서 한 편씩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3주에 한 번 뜨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뜨던 게 3주에 한 번 뜨고 뭐 좀 큰 규모가 큰 지역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뜨고 이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뜨니까 막 순번 대기해 있는 물량들 순서대로 보낼 거잖아요. 실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에 밀려가지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전 같으면 일주일에 2번씩 올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3주에 한 번 오고 이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해상 운송에 컨테이너 발이 묶였다니 지금 컨테이너가 계속 그렇죠? 배가 없잖아요. 배가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을 보다시피 전력난 등을 해가지고 예, 제조업 생산 현장이 인력난도 있고요. 인력난도 있고 지금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 쪽이라고 예를 들면 예, 이 뭐 생산이 올스톱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전력난 때문에 전부 올스톱이거든요. 애플도 지금 생산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올스톱입니다. 납기 못 지키는 공산이 커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필수 장비들 이것도 또한 물류하고 영향이 있는데 EU권의 기업을 보게 되면 원료,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이 약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럽권이죠. 유럽의 기업들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다 장비가 없거나 원료가 없거나 이런 정도로 물류가 일단 뭐 전부 다 핵심은 물류입니다. 물류. 그죠? 물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급망이 다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예, 글로벌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기업이 어쩔 수 없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제때 물건이 원료가 공급되고 제때 제품이 생산돼 가지고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유지 관리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야 뭐 비용을 감당을 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셧다운 이야기. 이게 그냥 단순히 공포가 아닐 거예요. 저희들 생산 체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습니다. 뭐 아주 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뭐 아주 급한 경우에는 뭐 지금보다가 더 나빠져도 아주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감하게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쪽에는 크죠. 충격이 크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미리 갖다 놓지만 그 물량이 지금 딸리고 그래서 미리 또 가져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류가 지금 어, 올해 들었어요. 작년까지는 덜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비용만 올랐어요. 예. 인건비가 오르고 뭐 비용만 올랐는데 올 초 2021년도 들면서부터는 이제는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떠야 물건을 싣고 올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예, 일주일에 주 2회 뜨던 비행기가 주 1회로 줄더니만 이제는 그 인근 지역 한 두세 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뜨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장춘에 한 편 뜨면 그 다음에 연길에 한 편 뜨고 그 다음에 대련에 한 편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떠버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장춘 중심으로 뭐 가져오던 거 연길 중심으로 가져오던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주에 한 번 꼴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일주일에 2번씩 떴던 걸로. 예를 들면 상해 이런 데만 하더라도 화물 노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 이제 경제 이야기, 코로나 블루 이야기 계속 지금 경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국민연금 보십시오. 이 국민들 지금 참 어려운데 연금 이런 건 지금 계속 공공물가도 지금 계속 오를 태세잖아요. 전기요금부터 지금 오를 태세잖아요. 지금 다. 수입은 없는데 공공요금은 자꾸 오른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국민연금 여러분 보십시오. 뭔 짓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개미들 지금 죽어나죠, 여러분. 주식. 그죠? 코스피 3천 붕괴 이야기 앞서 잠깐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들 참 우울한데 국민연금이 온통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9월 한 달 동안만 국민연금이 팔아치운 주식 액수가 1조 9천억이에요. 1조 9천억. 이 국민연금이 우리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네, 공적 자금 운용이라는 미명하에 네, 어떤 의미에서 건전한 국민 경제, 그중에 자본시장을 다 네,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다들 촉각을 거기에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수익구조, 재무구조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의 예측 이런 거를 분석 예측 그걸 자료 데이터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어디에 돈을 빼고 넣는가만 전부 쳐다보고 있는 이 기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특정 기업 이게 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좀 그나마 그래도 시사성 기사를 보시려면 매일경제 쪽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9월 한 달 동안만 1조 9천억을 팔아치운 거예요. 예.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갈아탄 버린 기업, 판 기업 A 기업은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개미들이 국민연금 보고 따라 움직이니까 사기 시작하는 B 기업에는 또 막 몰려들고 지금 이렇게 자본시장이 막 온통 혼란스럽고 이게 누가 그 짓을 하면 국민연금이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 노후자금 연금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네? 대장동 게이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실물 분야죠, 이게 부동산. 그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 부분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행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본시장에. 진짜 아닌 말로 기업이 뜨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업 요새 진짜 돈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본시장에서 돈 벌죠. 기업이 진짜 돈 벌고 싶으면 국민연금한테 잘 보이고 국민연금이 가라라도 잠시라도 돈을 넣었다 빼게 하면 거기 돈이 다 몰리니까 그 순간에 치고 빠지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건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월 한 달에 1조 9천억을 돈놀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팔아치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네, 국민연금이 어디에 눈독 들이고 있는가 전부 다 투자자들은 그거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 꼴이 여러분. 이게 무슨 놈의 자본시장이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전 세계 문명국 어디에?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모르겠습니다. 홍콩 글쎄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하고 이 와중에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참 말을 해도 싸가지 없고 예, 현실 인식도 전혀 안 돼 있고 예, 뭐 지금 이게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건지 당에서 호작질 장난질만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지 예. 예, 이런 야당 이거 반드시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 교체만큼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재명이가 유감 표명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 왜 하필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아 따르고 어 따르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하죠, 여러분.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 싸가지 없는 이 세력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참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다고. 윤석열이는 왜 거기 참 생각 없이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지금 후회가 될 거예요. 지금 후회 막고 갈 거예요. 오죽하면 위장당원 이야기가 이제 캠프에서 나오고 있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저쪽에 후보 교체론만큼이나 여기는 어쩌면 예, 서로가 갈라설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예,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이런 정신 나간 지도부, 뭐 어쨌든 간에 빈 껍데기라도 지도부잖아요. 예, 이런 어떤 의미에서 참 허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도부 참 딱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한층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시사공감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신문 쪽이 조금 더 정돈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야 예,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 자체 뉴스를 갖고 좀 진행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아무래도 좀 같이 물론 그때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빨리 좀 정돈됐으면 하는 바람은 같습니다. 예,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